사기요? 많죠? 몇천억 단위도 있어요. 그래요. 작 올려놨더만 공장이 텅 비어있어요. 연락이 안 돼. 전화기는 꺼져 있고. 일단 불리한 이유가 전기요금이 비싸서 불리하고요. 나머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주변 인프라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떤 나라보다는 좋습니다. 해외나 이런 데 시설 하나 구축하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주일 만에 조집부거든요. 빨리 가면 금방 해버려요. 근데 해외는요, 아이고 뭐 속이 천불납니다. 돈 주고 시키는데도 일해라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대화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지만 이제 전기요금 부분에서 워낙 좀 비싼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죠. 농업용도 안 되고 산업용도 안 됩니다. 뭐 내년부터는 뭐 과세안이 적용돼서 산업으로 인정해주면 그래도 못 쓰게 할 거예요. 대금은 걷어가면서 산업은 인정 안 해줄 것 같은데 산업 인정해준다 해도 많이 안 싸요. 한 20% 정도밖에 안 싸거든요. 그럴 바에 뭐 코인 5%만 더 오르면 뭐 개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중국은 뭐 일단 10,000대 이상 시작을 하거든요. 10,000대라고 하면 전기요금만 해도 억 단위로 나오는 그런 공장들인데 우리나라는 한 곳에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몇천 킬로 이렇게 나눠서 크게 하시는 공장도 있고 보통 몇백 킬로죠. 연락은 진짜 많이 와요. 집에 기계가 한 대 있는데 좀 맡아달라. 채굴기가 6개인데 2개 꼽아놓고 맡아달라. 진짜 가지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채굴장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을 조금 벌자고 하는 행동인데 기계 한 대를 맡기거나 아니면 뭐 카드 한두 개 뽑아가지고 맡기는 사람들까지 관리를 다 못해요. 돈이 얼마 안 남거든요. 전기요금 빼고 뭐 한 대당 2, 3만 원 남는데 2, 3만 원 열댓 해봤자 뭐 30만 원? 근데 그 사람이 300만 원씩 괴롭혀요. 근데 저희가 만든 기계를 사면 저희 공장에 넣어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유지관리도 잘 되고 저희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계약 조건도 없이 중간에 나가겠다 하면 판매해드리거나 가지고 나가시는데 문제없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위탁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많이들 하는 시스템은 내가 기계를 5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집에서 돌리면 두꺼비 집 내려가거든요. 5대 돌리면. 그러니까 집에서 못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만들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공부 안 하고 만드니까 그런 상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채굴장 막 찾아요. 그럼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한 2년 전, 3년 전쯤엔 많았어요. 채굴장을 차리면 돈이 많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전기요금 빼고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탁 채굴장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맡아달라고 하면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대에 10만 원이 나오면 플러스 3만 원에서 5만 원을 더 받아요. 관리비죠. 그럼 기계가 꺼지면 사람이 가서 켜야 되고 기계가 고장나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 비용이 나오면 또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 기계가 몇 대 안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500대, 1000대, 2000대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있었던 일입니다. 기계를 원래 한 200만 원, 250만 원 하던 걸 500만 원, 600만 원에 막 팔아요. 뭐 비싸게 파는 거야 지 능력이지만 팔았는데 하락장이 와버렸어. 전기요금도 비싸게 받고 관리비도 비싸게 받아요. 계약 기간을 3년 정도 휴대폰 약정처럼 걸어버리는 거죠. 손님들은 그래도 전기요금을 꾸준히 내주고 하는데 운영하는 채굴장에서 산전에 요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기계가 다 스톱되잖아요. 찾아와도 약정이 걸렸기 때문에 기계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소송 걸리고 생쇼를 해서 기계를 뭐 겨우 꺼내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기계가 똥값인 거죠. 팔아봤자 10만 원, 20만 원 밖에 안 했거든요. 살 때는 막 500만 원, 뭐 800만 원 주고 사놓고 소송 걸고 뭐 1년, 2년 이래 걸려서 겨우 꺼냈는데 기계가 1, 20만 원 밖에 안 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도 그거는 양마입니다. 왜냐? 기계는 왔으니까. 어떤 경우는요, 작 올려놨더만 공장이 텅 비어있어요. 연락이 안 돼. 전화기는 꺼져 있고. 들고 날랐겠죠. 밤에 이제 탑자 같은 데 실어가지고 이제 해외로 날려보내는 거죠. 마음 먹고 이제 작업친 거죠, 그런 거는. 진짜 나쁜 이죠, 그거는. 보상은 없죠. 자기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기계를 찾아간다 하거나 뭐 기계를 팔아달라 한다거나 하면 그건 충분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자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손실을 한다고 제가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투자 아닙니까? 사기요? 많죠? 지금 저 다리 건너가서 저 강남 쪽 가면요 이게 원천지 사기일 겁니다. 거기도 이게 눈에 안 보니까 사기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사기 아이템이 없죠. 코인이라는 게 만드는 게 1분만 하면 만들어요. 오픈 소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고 코인 이름을 정해요. 로고를 하나 박으면 끝나요. 백서라고 있죠. 이게 설명하는 거. 그것도 어디서 끌어오면 돼요. 그러면 코인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코인에다가 의미 부여를 시작한 거죠. 자, 이 코인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서 택시 결제할 때 쓰고 뭐 온갖 소리를 다 붙이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제일 흔하고 다단계 형태도 많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둡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뭐 좋다 그러면 다 사서 쓰잖아요. 뭐 다단계 화장품 이런 것도 좋은 건 좋지만 또 안 좋은 건 안 좋잖아요. 코인도 이거 지금 10원인데 1000원 간단다. 500원만 가도 개꿀인데 500원은 무슨 1원도 안 가요.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애초에 없었던 거죠. 비싸면 비업자도 아유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그냥 거래소 상장조차 안 하고 사라지는 게 수백 빽빽하고요. 거래소에 들어간다 해도 빗성 같은 데는 거의 못 들어가고 이제 해외 잡거래소나 국내 잡거래소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요즘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채굴기 사기도요. 실체가 없는 채굴기가 진짜 많아요. 실물이 없는 거죠. 실물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 파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해외에 사진으로는
엄청 커요. 컨테이너 막 갖다 놓고 막 발전기 있고 그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컨테이너 하나 다 사라 그런 것도 있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해시를 사라, 지분 같은 거 사는 거죠. 지분을 사서 이제 돈을 매달 받는 건데,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 들어온 돈으로 여기 처음에 투자했던 사람들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돌려막기로. 코인 채굴은 전혀 안 되는데 이렇게 주다가 안 되거든요. 근데 돈은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또 저것들 코인을 만들어요. 이 코인은 우리 공장에서밖에 채굴이 안 된다. 얼마를 사면 한 달에 얼마를 준다. 코인 가격을 일부러 올려요. 막 10,000원짜리를 뭐 50만 원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꾼들만 있어요. 그냥 웹사이트만 그럴듯하게 만들고 꿈을 심어주는 거죠. 이 코인이 가망성 있으니까 다른 데 상장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 채굴하기 전에 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뭔 개소리야 이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비트코인은 힘드니까 혹해가지고 하거든요. 피해자 카페가 있어요. 투자 피해 카페에 보면 코인 투자가 이만큼 있는데 몇천억 단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밑에 몇백억 단위도 있고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 대표는요, 사업가처럼 또 회사 이름을 바꾸고 또 다른 회사를 차리고 또 다른 코인을 만들고, 이제 정상적인 위탁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저한테 10대를 맡기셨잖아요. 그 10대가 채굴해서 PD님 지갑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 지갑으로 캤다가 조금 떼고 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투자한 사람이 10명이다. 그럼 10명 기계를 내한테로 다 채굴을 해요. 그래서 n분의 10을 한대요. 자기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조금씩 떼주는 거예요. 아, 이번 달 조금밖에 채굴이 안 됐네, 니 이거만 먹어, 이런 식으로. 그 전기요금은 따로 다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제 투명하게 하시는 데를 찾아서 위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기계도 보면요, 뭐 저도 기계를 팔고 이러는 사람이 있지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금발라놨는가 도금칠해놨는가 싶을 정도로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싼 게 좋은 거다. 뭔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저거 비싼 거 사면 뭐 해준다더라.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코인이 보면 수익률이 어떤 사업보다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코인 투자하다 보면 뭐 몇백 프로 우습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어때요?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힘들게 사업해가지고 번 돈을 왜 그렇게 쉽게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얼마가 있는데요, 투자하고 싶습니다. 뭘 투자하는데 도대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투자를 하고 싶대요. 뭘 저라고 저보고. 자기가 안 움직이면요, 돈 못 벌어요. 절대. 남들 말 듣고 따라가면 늦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도 아니고 무슨 돈을 그렇게 쉽게 갖다 버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돈을 벌게 해줘요, 공짜로. 저는 채굴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채굴이 계속될 거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이더리움은 뭐 내년쯤 되면 채굴이 안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은 2040년 되면 이제 끝이 난다고 하고 있는데, 형태가 좀 바뀔 거예요. 채굴 형태가 여러 가지가 많아질 거예요. 처음에 나왔던 자동차가 한 종류지만 종류가 많아졌잖아요. 채굴도 여러 방향으로 사업성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 좋을 때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수익은 아닐 거예요. 꾸준한 수익이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 TV에도 거래소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써가지고 거래소 광고하고 그런 거 보면 많이 발전됐다 싶어요. 채굴을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 전재산을 때려박는다고 내 전재산이 몇 배로 불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있는 환경에서,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 환경에서 어떤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연령대 20대, 30대, 40대들은 안타깝게도 태어난 시기가 안 맞아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주식으로 예전 부모 세대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되더라도 계속 몇 년 동안 해왔고 대충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폭발적인 수익만 보고 접근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조금만 길게 보고 조금만 안정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지절로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기라고 보지 마시고,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왜 저걸 하고 왜 다른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을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굴TV의 장진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